안녕하십니까. 대한바른자세연구회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팔과 이 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팔은 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위쪽을 상완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전완이라고 합니다. 팔의 뼈는 상완에 위치한 상완골과 전완에 위치한 요골 그리고 척골로 나눌 수가 있죠. 원래 근육은 종류가 많아요. 골격에 붙어서 움직이는 데 필요한 골격근이 약 400여 개라고 합니다. 이 400여 개의 근육들을 모두 다 알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마 좀 드물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많이 거론되는 근육들만 알아도 활법을 하는 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팔에 있는 근육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근육들만 알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팔 근육도 이 상완에 위치한 상완근에는 굽힘 근육인 상완 이두근, 상완근, 오회완근과 평 근육인 상완 삼두근, 주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팔꿈치 관절, 즉 주관절에 작용해서 위팔의 움직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전완에 위치한 근육은 굽힘 근육과 엎침 근육, 평 근육과 뒤침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손목 관절에 작용해서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에 관여를 하죠. 팔의 신경은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이 있어요. 팔 저림을 호소하는 경우 팔꿈치 관절의 주관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주관증후군은 팔꿈치 터널증후군, 주관절 터널증후군 또는 척골신경 압박증후군, 척골신경 포착증후군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팔꿈치 뒤쪽에 척골신경이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건데요. 아래팔과 손바닥, 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저림 증상과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척골신경에 대한 반복적 자극이나 팔꿈치를 장기간 압박할 경우에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신경이 장시간 눌리게 되면 손에 있는 근육의 기능 약화로 섬세한 운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손가락에 변형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흔히 테니스 엘보로 알려진 주관절 외상과염은 팔꿈치 과사형 증후군의 일종으로 손상 부위 인대에 미세한 파열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골프 엘보로 불리는 주관절 내상과염은 팔꿈치 안쪽에 튀어나온 뼈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건 한 번의 충격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작은 충격이 반복되고 그 충격이 쌓여가면서 서서히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테니스를 많이 치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고 골프를 많이 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골프 엘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반드시 테니스나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질환은 집안일을 많이 하는 주부나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 팔을 많이 사용하는 배드민턴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의 주된 증상은 팔꿈치 통증이에요. 초기에는 약간의 통증만 느껴지다가 질환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죠. 주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팔을 이렇게 비트는 동작을 하는 경우에 통증이 생깁니다.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이 아프고 누르면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죠. 자고 일어났을 때 팔꿈치가 뻣뻣한 느낌이 들거나 주부의 경우에는 빨래, 행주를 짤 때 이럴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척골신경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는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손은 팔의 가장 아래쪽 좌우에 위치를 합니다. 손은 뼈, 손가락 관절, 인대, 근육, 혈관, 신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손의 형태와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뼈는 손목과 손가락에 존재합니다. 각 손가락에는 손가락 뼈가 있는데 엄지손가락에는 2개, 나머지 손가락에는 3개의 뼈로 구성이 됩니다. 손가락 마디 끝에 위에는 피부의 일부가 변화된 손톱이라는 게 있죠. 손목, 손바닥, 손가락, 손가락 마디 사이에는 관절이 위치해서
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손등과 손바닥에는 혈관과 신경이 존재를 하죠. 손바닥의 피부는 잡는 것이 미끄러지지 않고 마찰력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두터운 구조로 되어 있으며 특이한 주름과 홈이 있는데 이를 지문이나 손금이라고 부릅니다. 손바닥에는 한선이 많아서 땀이 잘 나고 신경 종말이 분포해 있어서 감각에 예민하고, 그러나 털이나 피지선은 없습니다. 손의 주요 기능은 운동 기능이에요. 손에는 다양한 뼈와 관절, 근육이 존재하여 자유롭고 섬세한 운동이 가능하며 신경이 분포하고 있어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죠. 손목 부위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며 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보호하는 일종의 관이 있어요. 터널이라고도 하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수근관 증후군은 손으로 들어가는 정중신경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인 수근관, 즉 손목 터널에 눌려서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손저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수근관의 단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원인이 되지만 수근관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증후군은 중년 이후의 여성, 비만인 사람, 노인, 당뇨병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임신 중에 이 증후군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에게서도 흔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 미용사, 피부관리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손목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은 엄지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일부가 저린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에는 저린 증상이 없습니다. 주로 야간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손가락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는 물건을 들다가 자주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굳거나 경련이 있던가, 팔을 올렸을 때 팔목에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팔, 어깨, 목까지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과 손목 터널 증후군의 차이점은 저리거나 아픈 손가락이 다르다는 거예요.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엄지와 검지, 중지손가락과 약지의 일부분이 저리거나 아프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약지와 소지, 즉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손가락이 저리거나 아픈 통증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통증이 시작될 때 팔꿈치나 손목의 근육을 잘 풀어주면 증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팔과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